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6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윤석열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건 유승민 캠프의 김웅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요, 오늘 아침에 작년 4월 3일과 4월 8일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국민의힘의 전신,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만, 이 김웅 의원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서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넘기는, 어찌 보면 선대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애매모호하니까 일단 미래통합당 측에 넘기는 과정에 담긴 텔레그램 대화를 입수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4월 3일과 8일에 김 의원과 미래통합당이 아까 말씀드린 선대위 측의 그 텔레그램 대화에 보면은 손준성 검사가 친여 인사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 그리고 고발장에 증거 자료로 쓰일 SNS의 캡처 파일, 그 다음에 검언유착 보도에 제보했던 그 지모 씨라는 사람, 전과가 있다는 사람, 이 사람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 등을 직접 보낸 근거가 담겨 있다. 김 의원이 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받은 거, 그걸 건네받았을 때하고 고발장을 다시 미래통합당 측에 넘길 때 활용한 메신저는 텔레그램이었다. 김 의원이 이 채팅방에 보낸 고발 등에서는 모두 전달된 메시지라고 누가 보냈다는 것이 텔레그램의 속성상 적혀 있다. 2020년 4월 3일에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것은 증거 자료로 쓰일 페이스북 캡처 파일, 그거는 오전 10시 12분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적혀 있어요. GC 실명 판결문 사진 파일, 이거는 오후 1시 47분 4월 3일 날이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 사진, 이건 전송시간이 오후 4시 19분으로 순차적으로 넘겼다. 여기에는 고발 사건이 실제로 수사가 된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무슨 증거들도 기사 파일 같은 게 한 160장, 그리고 GC 제보자, 그 다음에 형사사건 판결문 사진, 고발장 파일 등 19장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김웅 의원은 이렇게 넘겨받은 고발장을, 이 등등의 자료를, 모든 고발장과 거기에 대한 증거라든가 판결문 이런 것들을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측에 넘긴 직후에 고발장을 주고받은 그 텔레그램, 이걸 폭파해라, 없애버리라, 확인하시면 방폭파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김 의원은 이렇게 이제 고발장을 전송을 한 다음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 3분 후에 그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고발인 파일 수신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걸 받은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걸 확인한 그 상대방, 전화를 김웅 의원이 전화를 걸었던 그 사람한테도 다시 문자가 오기를, 텔레그램을 오기를, 인쇄하고 방 삭제하겠습니다. 아까 폭파라고 했으니까. 증거물, 페이스북 증거물은 어떤 걸 첨부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답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받아서 텔레그램으로 쭉 전달하고 이거 증거 없애기 위해서 파괴를 하라고 하고, 그 후에 자 그럼 뭘 구체적으로 써야 돼, 하도 자료가 많으니까 이것까지 물었고, 김 의원은 이걸 어떻게 할까지 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보도를 보면요,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여당은 더 펄펄 뛰면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진상조사를 넘어서 아마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현재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 의문점이 났습니다. 문제의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그때 후보자였습니다만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4월 3일 그 상황이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을 텐데, 이때 감히 어떻게 야당하고 손잡아서 반격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또 굳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정치권에 갓 입문한 초년생 김웅을 택했을까?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국힘 계열이 본류 계열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계열이 아니에요. 유승민계로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일단 입문했다가 나중에 양쪽에 합치는 과정에서 국민힘으로 넘어와서 공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내가 이 일을 반격을 하거나 뭔 일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으로서 과연 이 김웅 의원을 택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다가 또 오늘 그 손준성 검사는 나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는 손준성 검사가 하지 않았다면 대검 쪽에 누군가로부터 왔을까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규명될 게 많을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아직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니까 아무리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럼 고발장은 사실이냐, 왜 넘긴 게 정황이 맞느냐, 김웅을 택했느냐, 여러 가지를 좀 다 지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지금 이 보도대로 하면 손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넘긴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하고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정치적 공세는 어떻게 면할 길이 없지만 사실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손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도 어떻게 됐는지 아직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윤석열 총장으로 곧바로 가는 거, 이건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는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면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큰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진동 발행인은 말이죠. 그 뉴스버스의 발행인은 여기서 제보자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힘 측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오늘 아침에요. 이 기사를 쓴 뉴스버스의 기자도 국민힘 사람인 건 맞다. 다만 그 사람이 의원인지 동료인지 아니면 법률지원단이라는 구체적인 거기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인지 그거는 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힘 사람인 건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모든 논란, 이 텔레그램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 과연 사실이냐, 손 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에서 이걸 주고받은 건 또한 사실이냐, 무슨 의도로 했느냐, 어떻게 작성됐냐, 이거와는 별개로 만들어서 별개로 국민힘 사람이 제보했다는 거, 이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뉴스버스에서 이 기사를 처음 보도했던 나름대로는 그 특종을 했다고 하는 그 기자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아까처럼 제보자의 신원을 국민힘 사람 말고는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보도를 하기 전에 김웅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웅 의원이 거기서 이건 어떤 건 내가 작성했다, 이건 나중에 검찰청 의견을 들었다고 한 얘기까지 했다고까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다 보면은 보수진영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사실인지는 논란을 넘어서서 김웅 의원이 여기 어쨌거나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니면 국민힘 사람이 여기에 제보자가 있다. 이건 그리고서 곧장 윤석열 총장으로 공격이 시작됐다. 그럼 이건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보수 분열을 획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군가를 가려야 되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의문이 말이죠. 참 이상한 것이잖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요, 어제 방송사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당 공직기구인 법률자문위원회에 그게 왔으면 그리 쪽 법률자문위원회 접수가 됐어야 될 텐데 공식 접수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회의에서 거론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김웅 의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안 간 거예요, 딴 데로. 그럼 어느 텔레그램으로 넘어간 거냐? 그럼 그거는 국민힘 사람일지언정 어떤 법률자비원회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면 그건 누구냐? 김웅 의원이 배달사고를 낸 것이냐? 아니면 공중에 증발된 것이냐? 그 텔레그램이라는 방은 도대체 어떤 방이냐? 이미 뉴스버스가 그 사진까지 해가면서 보도를 했으니까. 이게 또 의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상한 거는 국민의힘의 주자들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장성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난 무언지를 모르겠어요.
홍준표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 측을 보니까 딱하다. 이쯤 되면 국민 앞에 나와서 선제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게 정도라고 했어요. 지금 손주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도 아직은 뭔지가 모르는데 윤 후보고 하라니.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정 속에 이런 얘기라고. 이런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한 헌법 유린 범죄 같은 겉으로는 헌법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 아니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인지 분명히 답을 요구한다. 장성민 전 의원, 이놈이 얼마 전에 입당한 사람이에요. 해명이 안 되는 의혹이 짐을 진 사람을, 의혹이라는 그 짐을 진 사람을 대선판에 올리겠다는 당도 그렇고, 의혹의 짐을 진 당사자가 대선판에 나가겠다도 이런 무도함도 상식과 공정이 아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언행을 보면 건달주의에 불과하다고 걸로 자기는 생각이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준성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다시 내면서 자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김웅 의원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이 사실관계가 이것도 드러나죠. 내용은커녕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슨 이 부분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 이거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안 했다 뭐 했다고 지금 논란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은 공격할 수 있지만 야당인 같은 당에서 같은 주자들이 이렇게 곧장 사실이라면 전제 아래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것,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은 김웅 의원이에요. 송성 검사에게서 전달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건지 당에서는 받은 게 없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의 텔레그램은 뭔지, 텔레그램 방은 누구하고 한 것인지, 전화까지 했다니까 그건 누구하고 했는지. 검사 출신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침묵을 지키고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피하고 왜 언론을 피하는 겁니까? 이럴수록 자기 문제를 둘째치고 당 문제, 보수 세력이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김웅 의원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상한 의혹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크게 보면 더 이상한 건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에요. 김웅 의원은 자기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통해서 김웅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의혹이 지금 가고 있고 왜 제보했느냐, 누구냐, 권력 암투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나무 일 얘기하듯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그 저희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같은 당 주자로서 할 짓입니까 이게? 유승민 의원은요,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자기에게 왜 부정적 시각이 있는지, 여전히 있는지, 다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김웅 의원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을 다짜고짜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관여했고 이게 문제가 되면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실인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제보자가 국민의힘 사람이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뭘 규명을 하든지 하고서 아니면 같은 원팀이니까 일단은 방어를 하고 내부적인 얘기를 해야지. 요 얘기 몇 마디 언론이 나왔다고 해서 사퇴할 용의까지 얘기하는 것,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주자들의 행동을 보수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에 목이 말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거 여당하고 뭐가 짰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세력이 권력 암투를 벌이는 와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저격한 게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짜증나는 겁니다. 우선은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보수의 주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웅 의원은 지금이라도 나타나야 됩니다. 초선 의원이 저게 검사로서 초선 의원 된 사람이 저게 할 짓입니까? 언제까지 숨어있고 언제까지 말 안 할 겁니까? 더군다나 검찰이요, PC를 확보하면 다른 상황이 돼요. 손 검사의 PC를 확보하면 누가 뭐 했는지가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손 검사가 아니면 대검 측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대검 측에서 의견 넘어왔다 하더라도 김웅 의원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요 다음 방송은 이 역선택을 봉합한 국민님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